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 다육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육식물에서 나오는 산성 성분이 토양의 뿌리 성장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육식물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여름철에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겨울철에는 최저온도 5도를 유지하면서 길러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장년층의 남성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남성이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고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는 경우가 많은 남성들의 갱년기,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대개 4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에는 골반 근육이나 전립선 주변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면서 배뇨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데요.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 그 원인부터 올바른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전립선에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전립선은 이제 정액의 한 30% 정도를 생산하면서 요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남성의 아주 중요한 생식기관인데요. 정상적인 전립선은 이제 호달 정도의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그 요도가 눌리게 되고 다양한 이제 배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지는 질환을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요도를 압박해 소변기를 좁아지게 만들어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요 원인은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들은 한 40, 50대 이제 중장년층이 시작되면서 전립선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50대 이상부터는 남성의 절반 이상, 60대는 60%, 70대는 70%,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남성이 이제 생애에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남성 호르몬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종, 환경, 또 식생활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전 환자의 과거 병력은 어떤지, 평소 복용하는 약물은 있는지 등 확인하고, 이후 신체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혈뇨 유무 및 요로 감염 유무를 판별하는 소변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환자의 전립선과 방광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악화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방광에 과부하가 계속 걸려서 그 방광의 기능이 점점 더 나빠져갖고 방광 기능이 결국은 그 완전히 나빠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잔뇨량이 계속 이제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잔뇨량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인물은 이제 썩는다는 예전 이제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방광 결석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약물요법이나 수술적 치료법을 시행했지만 요즘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전립선 결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이제 약물요법처럼 이제 평생 이제 약물 복용해야 되든지, 또 약물로 인한 부작용에 부담이 되는 환자들이나 그 수술적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많이 받는 시술로 2013년도에 이제 미국 FDA 허가를 받고 이제 수술되기 시작했으며
국내는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신유 기술로 지정돼서 시술되어져 왔고 효과와 이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요도의 내시경과 특수 금속실인 결찰사를 삽입하여 의료진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대해진 전립선을 끌어당겨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데요. 특히 부분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층과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 전신 마취가 어려운 만성 질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결찰술 도입 초기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신유 기술을 지정을 위해서 총 이제 4편의 관련 국제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그 전립선 결찰술로 인한 역행성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정장애, 그 발기부전 같은 것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술 직후에 뭐 가벼운 이제 방광 자극 증상이나 경미한 통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1, 2주 내에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는 수준으로 그 전립선 결찰술의 안전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당일 시술과 퇴원이 가능하다는데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은 편이며 시술 후 1~2시간 내로 소변줄을 제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수술보다는 이제 부담이 적은 방식의 시술이지만 전립선 주위에는 이제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시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 밖에도 환자마다 뭐 생김새나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전립선의 모양과 사이즈, 뭐 비대칭 정도, 요도의 길이 등이 환자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에 그 초음파 검사나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이제 시술이 되어져야 하고 비교적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제 의료진을 찾아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한 다음에 그 유로리프트 시술을 받는다면 전립선 결찰술에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이제는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비뇨기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잠잘 때 사용하는 베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베개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개 커버는 주 3회 정도 교체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베개 충전재를 세탁할 때는 물 온도는 30도 정도로 뜨겁지 않도록 하고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충전재 손상을 막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